저평가된 유망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공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광화문 지점의 강영민 연구원으로부터 말씀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어요? 벌써 2012년 마지막 달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내년에 큰 폭의 영업 실적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좀 기업을 좀 골라봤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공교육 강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기업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공교육 강화 이슈로 인해서 내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기업이 될까요? 네, 비상교육이라는 기업입니다. 예. 2008년도에 지금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문제집, 참고서 그리고 교과서 등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여기를 이에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 사업까지 지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00만 권 이상 팔린 완자라는 학습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베스트셀러 지금 학습지를 가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5개 이상의 1000만 권 이상 팔리고 있는 학습지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교육 콘텐츠 내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육 컨텐츠 관련된 비상교육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교육 강화가 예상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강화가 네네. 될지 궁금한데요. 정책이 좀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국가가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과서를 굉장히 지금 질을 높인다라는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교과서 질을 높임으로써 사교육을 굳이 안 해도 지금 높은 수준의 그 학습 수준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지금 국가의 지금 입장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비상교육이 왜 수혜를 받느냐면 이 회사는 교과서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기존의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정부가 교과서를 개발하고 학교에 공급하는 이런 구조로 갔었는데 지금 구조가 좀 바뀌게 된 게 사기업들이 교과서를 만들고 국가가 채택하는 이런 구조로 네. 바뀌게 되었거든요.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채택이 많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구조가 지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2013년도부터는 교과서 가격을 지금 자율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 인하 현상이 내년부터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이 비상교육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과서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교과서의 단가가 인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질 좋은 콘텐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질 좋은 교과서를 생산해내는 비상교육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인데 네네.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땠고 앞으로는 어떻게 좋아질까요? 네. 저 실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더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내년부터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285억을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올해 네. 같은 경우가 189억이니까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게 보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서 매출 부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교과서 매출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부분이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포인트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 게 기존 정책에 의해서는 학생이 한 학년 넘어갈 때 교과서를 다른 회사 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있었어요. 하지만 예. 정책적으로 이걸 좀 바꿨는데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같은 회사에 지금 교재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2012년 같은 경우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굉장히 많이 채택하는 것이 지금 비상교육의 교재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출은 그만큼 똑같이 늘게 되고 또 추가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매출 구조는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고요. 이런 구조가 거의 3년간 이상은 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교재 사업 부문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의견이었는데 네. 지금 뉴스를 쭉 살펴보니까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에서도 수혜를 받을 네,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평가더라고요. 네네. 디지털 교과서가 그러니까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건가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이 비상교육 같은 경우도 디지털화를 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까지 초, 중, 고등학교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정책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내년까지 디지털 교과서 개발 표준을 지금 현재 마련을 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일부 학교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2015년부터는 실질적인 적용이 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게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굉장히 강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컨텐츠를 단지 그냥 디지털화만 시키게만 한다면 매출이 한 번 더 업이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회사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되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상교육 종합적으로 한 줄로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비상교육 12월 17일 날 이 교과서 단가 결정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추정했던 이런 실적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단가 결정을 했을 때 이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적어 놓은 것이고요. 예. 조금 더 단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기관 투자가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굉장히 주식 유동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기 약간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량 매매로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이런 니즈가 있다는 점 참고로 네. 말씀을 드리겠고, 한 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상교육, 공교육 강화 정책의 최대수의 기업이라고 지금 기억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지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12월 17일에 교과서 단가 결정이 있다니까 이러한 부분들 비상교육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뉴스를 또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광화문 지점의 강영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